윤말수는 낡은 외투 자락을 여미며 백화점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먼 길을 걸어온 탓에 숨이 조금 가빴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여기 맞는지 한번 보자꾸나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대며 유리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장바구니에는 시장에서 산 몇 가지 채소가 비닐째에 담겨 있었고 손등은 농사로 생긴 굳은 살로 거칠었습니다. 정문 근처에 서 있던 안내 직원 최민서는 말순의 모습을 보고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저분 혹시 고객이 맞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조심스레 따져보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뒤쪽에서 보안대장 박주영이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최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이쪽은 출입이 어려우십니다. 최민서는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했지만 말투에는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말의 숨은 뜻을 알아차린 듯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시선을 천천히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겉모습이 이래서 그러나 하는 씁쓸함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박주영은 규정 설명을 하듯 손짓으로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필요한 경계심이 남아 있었죠. 말수는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녀는 괜한 실랑이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듯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다른 고객들이 시선을 모았습니다. 몇몇은 이상한 장면을 본 듯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몇몇은 작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최민서는 그 반응에 얼굴이 굳어졌고 박주영은 상황이 커지지 않기를 바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사람의 카메라가 두 직원과 말순을 향하고 있었죠. 말순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정문을 벗어났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가 확인하러 온 그 백화점 맞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멀어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긴장했습니다. 괜히 일이 커지면 안 되는데 최민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백화점 앞 공기는 어색한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정문 직원들은 방금 벌어진 상황을 관리부로 향하는 짧은 복도를 지나며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지나가는 노인이 잠시 머뭇거린 정도였다는 식으로 사건을 축소하기로 마음을 맞췄습니다. 최민서는 손끝이 떨렸지만 본인이 과하게 반응한 것 같다는 생각을 쉽게 내색하지 못했죠. 박주영은 규정서 파일을 들고 절차대로 했습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관리부 사무실에 들어선 두 사람은 짧게 인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말순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나 강한 제지 장면이 모두 빠져 있었고 상황은 단순 오해로 표현돼 있었습니다. 관리부 직원은 별 의심 없이 서류를 넘겼지만 처음부터 궁금증을 품은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바로 고객 경험팀장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직원들의 표정에서 어딘가 어색한 흔적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조용히 물었지만 직원들은 별일 아니었습니다라고 짧게 답하며 빠르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라는 그 대답이 상황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녀는 곧바로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관리부는 작은 상황이니 굳이 볼 필요는 없다며 서류상 처리만 하자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상 확인 요청은 형식적으로 보류되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CCTV 번호를 메모해두며 곧 다시 확인하겠다고 결심했죠. 내부 직원들은 그녀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불편해하며
서로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주영은 복도로 나가면서 괜히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최민선은 사무실 문을 나서며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가 떠올라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저 할머니가 고객이었다면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으나 바로 마음속에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변 직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영상을 찍던 고객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 일은 생각보다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임을 그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관리부는 사건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라며 일단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의심은 작은 불씨처럼 남아 있었고 직원들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사건이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지만 그 바람과는 달리 내부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백화점 정문 앞에는 평소보다 고급스러운 차량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검은 세단의 문이 열리자 윤말순이 천천히 내려왔고 전날과 같은 옷차림이었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운전기사는 서둘러 주변을 정리하며 VIP 전용 출입 라인을 확보했고 이 모습을 본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최민선은 어제 그분이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며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말순의 장바구니를 알아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박주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는 VIP일 리 없는데 하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눈앞에서 빠르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관리부는 VIP 도착 알림을 받고 출입 안내 담당자를 급히 호출했습니다. 안내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순의 정체에 대해 속삭이듯 추측을 주고받았죠. 그들은 전날의 대응이 혹시 큰 문제로 이어질까 두려움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 고객들 역시 차량과 동행 인물을 보고 시선을 모았습니다. 몇몇은 저분 어제 하고 웅성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냈고 어제의 영상과 눈앞의 장면을 겹쳐보려 했습니다. 최민선은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말순에게 다가갈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가가는 순간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발을 떼지 못했죠. 결국 제자리에 서서 그저 말순의 발걸음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말순의 앞을 조금 앞서 걸으며 VIP 프로토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작은 손짓으로 길을 열어달라 요청했고 직원들은 즉시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말순은 이런 상황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잔잔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백화점 내부로 향해 있었으며 어제와 너무나 다른 직원들의 태도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죠. 해가 백화점 유리문에 비치며 그녀의 얼굴을 자연스럽게 비추자 몇몇 직원은 그제야 말순이 단순한 방문객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VIP 명단을 확인한 뒤 성시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정문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말순을 보자마자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졌다는 걸 깨달았죠.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완전히 다른 분을 실수로 막아선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멀스멀 자라났습니다. 말순은 그 모든 시선을 뒤로 한 채 천천히 백화점 안쪽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녀의 걸음 하나하나가 주변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고 전날의 흔적은 직원들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큰 파도로 밀려왔습니다. VIP 명단을 확인한 윤태준 대표는 상단에 적힌 어머니의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회의 중이던 임원들을 뒤로 한 채 급히 정문으로 향했고 머릿속에서는
전날 직원들이 남긴 조각난 보고가 빠르게 이어붙여지고 있었습니다. 정문에 도착한 그는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히 걸어오는 말순을 발견하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홀로 방문했음을 직감하며 혹시 어제도? 하는 불길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대표의 표정을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고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숨을 골랐죠. 윤태주는 곧장 말순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인사했지만 그 순간 그의 어깨가 자연스럽게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대표가 말순을 어머니라 부르는 장면을 확인하고 충격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의 행동이 거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명확해졌죠. 관리부 직원들은 황급히 VIP 안내팀을 재정비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사라는 멀리서 대표의 움직임을 보며 사건이 단순 오해를 넘어 훨씬 큰 문제임을 확신했습니다. 윤태주는 어머니를 조용히 모시고 응접실로 이동하면서도 직원들의 태도를 계속 살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관리 책임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직원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호흡까지 신경 쓰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사라는 응접실로 향하는 대표를 따라가 상황 공유를 요청했지만 윤태주는 잠시 기다려달라고 손짓했습니다. 말순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주변을 살폈고 백화점의 공기는 빠르게 팽팽해지고 있었죠. 이 장면은 직원들에게 단순한 VIP 방문이 아니라 실수의 무게가 실제 권력의 중심에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말순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대표의 태도만으로 이미 충분했습니다. 정문 앞의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직원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하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라는 응접실 밖에서 기다리며 곧바로 CCTV 열람을 준비했습니다. 관리부는 처음엔 난색을 보였지만 VIP 방문 사실과 대표의 반응을 확인하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입구 CCTV를 재생하며 전날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말순이 제지되는 장면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과 행동까지 선명했죠. 특히 박주영의 과한 손짓과 최민서의 경계 어린 태도는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영상을 본 사라는 바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제의 핵심이 선입견에 의한 즉각적 판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관리부와 보안팀도 영상을 확인한 뒤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움을 인정습니다. 윤태준 대표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표정을 굳혔으며 직원 교육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각 부서에 즉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다시 한번 내부 구조를 점검하라고 명령했죠. 최민서는 CCTV 속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피하며 자리로 돌아갔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박주영 또한 규정만 따랐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행동이 실제로는 고객에게 불편함을 주었다는 사실에 말을 잇지 못했죠. 사라는 각 부서장의 의견을 정리해 새로운 고객 대응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미 교육 일정과 재발 방지 작업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전체가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사건은 직원들 사이에서 숨기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돌아보며 조심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말순의 조용한 재등장이 남긴 파문이 점점 더 크게 번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백화점 홍보팀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공식 입장문 초안을 급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날 촬영된 영상 일부가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고 고객들은 노인 차별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죠. 관리부는 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빠른 조사와 공개적인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윤태준 대표는 고객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추가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사라는 전 직원 브리핑을 준비하며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보안팀은 영상과 규정 문서를 비교하며 책임 범위를 조정했고 과한 제지 부분에 대해 빠르게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최민선은 자신의 행동이 전체 사건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왜 그때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에 잠시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죠. 온라인의 반응은 점점 커졌고 뉴스 기사 초안까지 작성되고 있다는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관리부는 고객 신뢰 회복 절차를 앞당기며 공식 사과문 발표 시점을 논의했습니다. 백화점 내부 분위기는 급속히 무거워졌고 직원들은 서로의 실수를 탓하기보다 조용히 판단을 되돌아보는 듯 했습니다. 사라는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며 이번 사건이 단순 실수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조직 전체가 위기 국면에 놓이며 백화점은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공기로 가라앉았죠. 백화점은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발행했습니다. 사과문에는 고객 차별 가능성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언론은 고령 고객에 대한 편견 사례로 이번 사건을 크게 다뤘고 일부 매체는 영상 분석까지 곁들여 보도했습니다. 고객들은 사과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행동을 다시 떠올리며 실수의 무게를 실감했죠. 보안팀은 규정 중심 대응 방식을 재점검하며 고객 중심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사라는 전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구성하며 실제 사례 기반 교육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민선은 교육 자료에 등장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얼굴이 붉어졌지만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죠. 관리부는 팀별 책임을 정리하고 절차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윤태준 대표 또한 어머니가 겪은 불편함을 떠올리며 스스로 관리 책임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말수는 큰 소란을 일으킬 의도는 없었지만 백화점이 변화할 기회를 얻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은 사건 이후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도 작은 변화가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무겁던 공기는 조금씩 잦아들었고 조직은 변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백화점은 외모 복장 차별 금지 규정을 포함한 새로운 운영 지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전 직원에게 즉시 적용되었고 실무자 교육도 같은 주에 진행됐습니다. 사라는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 계획을 장기 프로젝트로 구성하며 세부 교육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보안팀은 기존 대응 매뉴얼을 수정해 필요 이상의 제지를 금지하고 상황 관찰을 우선하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 관리부는 이번 사건을 내부 학습 자료로 정리하며 교육 시스템 강화에 힘을 실었죠. 윤태준 대표는 전체 회의에서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직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도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수는 며칠 뒤 조용히 백화점을 다시 찾았고 직원들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정중한 태도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최민선은 말순을 마주하자 자연스럽게 허리를 굽혀 감사와 반성의 뜻을 전했고 말순은 미소로 그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따스했고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백화점 내부는 이전보다 고객을 살피는 시선이 더 섬세해졌습니다. 사건을 겪으며 직원들은 자신들의 기준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고 그 변화는 서비스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백화점이 새로운 기준과 문화를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또한 한층 성숙해졌습니다.